저희가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네, 트럼프 얘기를 했다가 뭐 댓글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리네요. 아니 그 정말 그 이제 그 주제가 네. 상당히 뭐 논쟁적인 주제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것이죠. 분석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뭐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누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좋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도 엄청나게 다른 회보다 많이 달리고 제가 이제 쭉 이제 댓글을 보고서 거기서 제가 이게 어떤 시사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네.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따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예, 오늘은 좀 다른 현안부터 가보겠습니다.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의 네, 발언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북한 주민들 보고 네.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그 고위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북한을 버리고 오라. 그럼 대한민국이 다 맞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이 전략적인 언급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뜬금없이 갑자기 그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맞춰 보면은 지금 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태영호 북한의 네. 영국 고위 외교관, 고위 외교관 공사. 태영호 공사 온 얘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지금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은 평양마저도 제재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평양에는 어떤 제재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있을까요? 지금 북한의 평양은 뭐 혁명의 수도죠. 혁명의 수도고 그리고 평양에는 뭐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놀랄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다리를 저는 사람, 소아마비 걸린 사람, 뭐 얼굴이 천연두르게 얽은 사람 이런 사람은 평양은 못 삽니다. 장애인들은 다 장애인들 다 그냥 시골로 다 쫓아버리고 정말 거기는 북한에서도 최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거기는 비록 장마당이 다른 지방에는 많지만은 평양에는 장마당이 아직 없는 거로 이제 돼 있고 즉 장마당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그래도 거기서는 작동을 한다. 사회주의는 밥을 나라에서 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쌀이 아니라 옥수수로 바뀌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거는 이제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북한으로 전화를 거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거가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먹을 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물으니까 야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있는 일가 친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한 상태가 상당히 나쁘고 그리고 장군 중에서 아주 꽤 고위급 장군이 지금 공개는 안 됐지만은 한국으로 뭐 또 귀순한 그런 사례도 있는 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귀순자가 꽤 많은데 정부 발표가 없는. 그렇죠. 다 나오지 않고 뭐 또 이제 확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데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별 하나에 해당되는 장군이 뭐 4천만 달러를 가지고 재선국으로 갔다든가 또는 외화벌이 일꾼에 해당되는 민간인이 뭐 그거 한 10배쯤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데로 갔다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끊임없이 뉴스로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탈북자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고위급이 탈북을 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을 뭐 제재하는 방식이 중국을 제재하는 거로 들어갔죠. 지금 중국에 있는 홍샹이라는 회사를 미국이 제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폭격하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냥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엮어져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도 이제 국군의 날이니까 좀 그런 국군의 날 북한 사람들 다 넘어오라 한 것이 나는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언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북한 수뇌부와 주민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수뇌부가 아닌 사람들은 빨리 넘어와라.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심지어는 그 높은 사람도 다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늦게 오면 역사에 네, 지금 뭐 심판을 그 받는다. 비판하는 뭐 야당 사람들이 뭐 서울에 10만 명 오면 안 된다. 뭐 10만 명 오면 서울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통일이라는 그 국가 대합입니다. 이건 뭐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을 하는 데인데 그래서 그런 마이너한 거 이런 그 전술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 전략적 언급을 시비 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전포고에 준하는 발언이었다. 그걸 선전포고라고 선전포고는 군사력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전포고지. 네. 뭐 그런 발언은 그 선전포고를 그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선전포고는 아니고 이제 북한하고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평화적인 우호적인 정책으로 이 정권을 출범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대북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뭐 전혀 대화하고 서로 신뢰를 높이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되겠느냐라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2주일 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 프로세스를 했는데 뭐 북한은 뭐 일방적으로 다 그걸 어긴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금 뭐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가물가물하겠지만은 2013년에 취임을 했는데 2013년 봄에 그때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해 3월 달에 우리가 그 아주 큰 훈련을 한미 훈련을 다른 때보다 이제 더 큰 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의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훈련을 할 모양인데 제발 좀 하지 마라. 만약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나마 명목상으로 남아있는 그 휴전협정을 무시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휴전협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니네들이 훈련하면 휴전협정 없는 거로 하겠다라고 네. 북한이 선언을 하고 우리가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휴전협정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뭐 북한의 대장이 나와서 네. 지금 2013년 3월 달에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아주 자기도 그걸 알죠.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휴전협정을 없는 거로 치겠다. 그것마저 다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그거야말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그렇죠. 그런 게 발언이네요. 선전포고죠. 네. 우리는 매년 훈련하는데 훈련하면은 휴전협정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럼 전쟁 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은 북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하는 건지. 이제 우리가 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안보에 여야가 있다는 것이 참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관한 언급은 야당이 네. 가서 뭐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포갑적 정권을 종식시키겠다.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벌써 이제 요번에 딱 나온 것도 아니고 북한이 이제 이 4차 핵실험을 금년 1월 6일 날 했단 말이죠. 4차 핵실험 했을 때 그때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개성공단 이런 거 다 이제 문을 닫으면서 그때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정권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닐 수가 없다. 그리고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건 국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네. 그리고 개성공단에 지금 문을 닫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그때 이미 이 정책을 선언을 한 것이죠.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일관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혼자 일관된 행보를 걸어온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이라는 것을 개성은 정말 신성불가침이었죠,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막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천안함이 깔아앉고 뭐 그럴 때에도
개성공단은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는데도 개성공단은 그때도 다 하고 있었죠. 그 정도로 거의 신성불가침이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보고 북한을 제재해달라고 경제 제재를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1년에 한 1억 달러 정도가 북한으로 돈이 올라가는 거로 이제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기업이 돈을 벌지 않았느냐 뭐 그건 말이 되지만은 일단 북한에 1억 불 정도의 돈이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국제사회의 그 박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성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지금 그 박제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네. 국제사회가 그리고 조금만 더 뭐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뭐 그 우리 농구 선수들 할 때 올코트 프레싱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뭐 그 식으로 가고 전면 있는데 압박. 전면 압박을 하는데 우리만 거기서 빠져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저 회령일 때 북한 대홍수가 났는데 그렇죠. 구호 물자를 지원하자. 또 야당의 우상호 의원인가요? 우리 비축미를 좀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북한에 쌀을 주는 거는 좋죠. 근데 그 쌀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느냐? 제가 그 주자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쌀을 줬을 때 그것이 북한 영내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쌀이 행선지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못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굴량미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못하면은 북한에는 모든 것이 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민간인 트럭 같은 것도 그게 다 군용입니다. 뭐 심지어는 어선도 다 군용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만은 군용 트럭에 실은 게 아니라 민간인 트럭에 쌀을 싣더라. 그게 민간인한테 종착점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지금은 이제 뭐 인도주의가 없어진 거죠. 북한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우리가 북한한테 언제 핵폭탄 만들고 뭐 핵폭탄 만들려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돈 준 대통령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핵으로 전용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핵 만들려고 준 적은 없을 거예요. 전부 우리가 선의로 정말 그 굶지 말라고 줬는데 그거로 폭탄을 만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북한한테 이 뭐 홍수 났다고 그 지금 홍수도 난 것도 뭐 우리가 그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 핵실험한 동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인재인지 천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인간적으로 잔인할 수 있겠지만은 빨리 북한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뭐 좀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시청자께서 북한의 핵 문제만 거론하지 마시고 생물 무기, 화학 무기도 좀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 남겼습니다. 그렇죠. 북한의 생화학 무기는 뭐 이건 세계적으로 막강한 그 이제 그걸 전부 다 톤으로 계산하는데 뭐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뭐 중국 정도쯤 다음쯤 될까요? 세계 뭐 메디권의 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우리가 가난한 자의 핵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무기입니다.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요 바카스 통 하나쯤 되는 그 가스로 그냥 뭐 몇만 명을 죽일 수 있고 그런 걸 북한은 뭐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거는 미사일에 달 수 있죠. 사실은 이미 그거는 뭐 소형화 경량화가 끝난 거군요. 아니 그거는 미사일 장착이 되는 폭탄입니다. 아예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달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재래식 무기는 이미 다 달았죠. 심지어는 그 드론들 날이잖아요, 북한이. 그거로도 화학 무기는 갖다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생화학 무기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 아닙니까? 그건 뭐 아주 잔인한 거기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죠. 그 후세인 같은 사람이 뭐 자기 그 반발하는 쿠르드족 같은데 죽일 때나 쓰는 무기지. 그게 이제 1차 대전 때는 그걸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인륜에 반하는 무기다 해가지고 아무리 전쟁이라도 그런 무기 쓰지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중국 말씀 잠깐 하셨는데 홍샹그룹이 북한과 거래를 할 때는 보통 22%에서 25%까지 수익을 냈다는 겁니까? 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위험 부담, 위험 수당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홍샹그룹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의 그 개인 기업이 이렇게 한 거로 치는데 네. 저는 그 중국이라는 지금 그 이 경제 체제 하에서 정부하고 어떤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정말 독립적으로 혼자 정부 모르게 홍샹그룹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하고 있는 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뭐 무슨 잘못해놓고서 그 얘기할 때 그놈들이 말이야 나도 모르게 네. 했다고 그러는데 독재 국가에서 총 쏘는 일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지가 독재를 안 한다는 소리죠. 네. 중국에서 북한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정부 모르게 했다? 그거는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중국 정부와 허락을 홍상국 받고 사이에 한 뭔가, 거겠죠. 네. 받고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 제가 그 텔레비 보다 보니까 서해 바다에 그 조기잡이라는데 NLL에 와서 이제 한대거든요. 네. 그 중국 어선들이. 근데 그거가 북한한테 어권을 산답니다. 그 얘기는 뭐 이미 어권을 주지의 사는데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 조폭이 네. 끼고 조폭들한테 그 조폭이 문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네. 그 조폭들한테 중국 어선은 또 돈을 주고서 조건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물리는데 그게 그 개인 기업들이 정부 허락 안 받고 나와서 막 이렇게 뭐 하고 그런다 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경제 제재 중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뭐 그 중국의 행태를 지금 미어시아목에서 제가 그 2판 번역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에 지금 쭉 강대국 정치의 흥망. 네. 강대국 정치 비극 그 책에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는데 정말 설명을 재밌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지구 전체를 장악할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강대국은 자기 동네에서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서반구에서 패권국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영국은 유럽에서 패권국이 되려고 옛날에 유럽 패권국이 됐죠. 그 소련도 하려고 그랬고 네.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단 지역 패권국이 된 나라는 그거로 일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패권국이 나온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세계 패권국이 돼가지고 서반구의 패권국이 돼서 일단 안보 문제가 없어졌는데 네. 다른 지역에서 패권국이 나오면 안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패권국이 못 나오게 하는 것 네. 그것까지 해야지 이제 게임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계 패권국은 뭐 지금 현재는 국가들 능력상으로는 어렵고 미국은 서반구의 패권국이 됐고 그리고 이 지구 어느 동네에서도 패권국이 나오는 거에서 무조건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걸 지금 막으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패권국 되고 싶고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 되면 안 되고 거기에 홍샹그룹이든 뭐든 다 그 얘기가 거기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청자께서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언젠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 이게 좀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게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국제 정치학하고 경제학의 차이점이죠. 네. 미국의 어떤 경제학자가 지금 중국은 미국을 아무 때나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려 한 3조 달러 정도를 중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은행에다 다 집어넣고 있고 뭐 그 미국의 국채도 다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이 어느 날 그거 달라 그러면 미국은 망한다. 네. 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 경제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전자기계, 전기기계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데 네. 중국은 그 플러그를 잡아 뽑을 수가 있다는 거라. 그럼 이제 미국 경제가 다 미국은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네, 동력원이 다 끊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직접 내가 읽은 논문입니다. 그 미국 경제학자가 미국이 중국한테 거의 운명이 잡혀져 있다. 잡아 뽑으면은 그 우리 전기 꺼질 때 삐익 하고 전기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잡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국제 정치를 모르는구나.
중국이 말이죠. 그 플럭에다 손 대면은 네. 미국이 총으로 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이 그 돈 다 내놔라고 하는 거는 바로 플럭에다 손 잡아 네. 뽑는 거예요. 미국은 그 손 띄어라고 협박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잡아 뽑으면 아마 총 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 국제 정치하고 국제 경제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돈 달라고 일본이 미국한테 중국처럼 이렇게 이 많은 미국이 이제 일본 빚을 지고 있었죠. 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그때 네. 이제 뭐 90년대, 네. 80년대 말 90년 이때 미국이 일본한테 한 행동을 보면은 이제 중국이 돈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는데. 근데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결국 일본을 그냥 붕괴시켜 놓은 거죠. 네. 이게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돈을 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비유하자면은 현금으로 줄까 수표로 줄까? 현금으로 줄까 수표로 줄까 그 네. 돈을. 미국은 돈 찍는 나라예요. 그죠? 달러 가치 전체를 하락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네. 미국이 찍으면은 그럼 지구 경제가 다 깨지는 겁니다. 네. 미국만 죽는 게 아니죠. 사실 지금 중국이 몇 조를 미국에다 갖다 놨다는 것은 그건 정책 에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를 미국이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그 돈을 미국에다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 세계가 다 평화적으로 작동할 때 얘기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가장 안전한 자산 보관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갖다 그런 놓은 행동을 것이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달라고 얘기도 할 그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은 중국이 그 돈 달라고 그러면 미국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일단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최악까지 가게 되면은 미국이 안 줍니다. 그냥 돈 찍어서 돈 찍어서 줘도 되고 거니까요. 네. 안 주죠.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 있죠. 뭐 100달러를 빌리면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애 먹어요. 네. 근데 10억 달러를 빌리면은 빌려준 사람이 애를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3조 달러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중국이 애를 먹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 국제 정치학의 맥락에서 또 어떤 점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금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핵 문제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네.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북한이 핵을 가지면 그때서부터는 우리는 뭐 이제 협상력 자체가 뭐 맥을 못 쓰는 네.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논리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쟤네들은 절대 무기를 가지는 거고 우리는 그게 없는 거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전쟁 사실은 뭐 전쟁을 빼고다라고 그러는데 군사력이라는 수단도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전쟁도 못할 상황이 오니까 네. 지금은 아예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아예 그래도 적어도 네. 그렇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던진 것일 수도 있지만 이른바 북한의 고위층을 향해서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는데 그게 뭐 북한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아니 북한 노동신문에 박근혜가 그 말했다고 막 욕을 하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뜻 있는 북한 주민들은 다 그렇죠. 다 네, 보는 거죠. 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 소식이 전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 여기를 욕하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만 봐도 보이는 거지. 그렇군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북한 최고위층의 탈북 그리고 대한민국 입국 이런 케이스가 몇 개 더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죠. 이건 뭐 소문 차원의 논의입니다만. 그렇죠. 그 뭐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그 체제 붕괴의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 엘리트의 배반, 엘리트의 배반 현상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군부의 이반
현상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핵심 지지층의 그렇죠. 이탈이군요. 네. 옛날에 그 김정일이가 있을 때도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김정일이가 그 북한 장군들 보고 그런데요. 너는 중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그런다는 거라. 아, 북한 장군들 보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북한이 혹시 군부 정권으로 가면 더 최악의 정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북한에서 가장 소구화된 집단이 군부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그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했을 때 네. 지금 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식한 군인 놈들이 그랬는데 군인이 제일 유식하죠, 사실은. 그때는 우리나라 사회 기구로 봤을 때. 네, 그때는 군인이 가장 선진적인 그렇죠. 네, 엘리트 뭐,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북한도 군부가 상당히 그 엘리트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김정은이가 무너지면은 누가 권력을 잡는다, 군대가 잡으면 더 큰일 난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좀 생각을 안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 북한 주민의 탈북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예. 또 북한의 포갑적인 정권을 종식시키겠다고 단언한 이 기념사는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모종의 정보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뭐 발언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저 정권이 튼튼한데 그 얘기했으면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죠. 평지 돌출형 그렇죠. 선언은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럼 다 이렇게 이 상황 지금 이제 금년에 쭉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막 다급하게 뭐 몇 달 만에 핵폭탄을 2번이나 터뜨리고 뭐 미사일 쏴대고 그리고 뭐 장군들 뭐 말 안 듣는다고 지금 하여간 대장만 6명 바꾼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 고위급들 탈북하고 금수저들 탈북하고 이러는 것들이 종합되는 그리고 미국은 뭐 폭격론이 슬슬 막 나오질 않나. 그리고 중국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9월 이후에 뭐 군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뉴스위크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네. 뭐 뉴스위크 뭐 미국의 그 마크 멀린 합참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뭔가 지금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는 그런 면에서 훗날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결과를 알고 결과를 나중에 이제 아는 입장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래서 그 국가 전략 중에서 그 말 가지고 하는 그 버벌 스트래티지도 있습니다. 네. 그 말로 단어의 싸움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시 대통령이 이블 임파이어 그러니까 부시가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이 네. 그리고 악의 부시 제국. 대통령 악의 축. 네. 그 미국에서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는 에빌. 말이 들어가는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없앤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미국 네. 대통령이 누구를 이블이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나라는 이제 정부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제거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그렇죠. 그 단어에 그렇죠. 담긴 함축적 의미가 그렇죠. 네. 그 국제정치학 책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말로 이제 그 정치가들이 싸우는데 그 이블 임파이어 이런 거 다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믿는 나라가 저거 이블이라고 그러면은 쟤네하고 말 안 하겠다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가 더욱더 의미심장한 내용과 표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